자, 1번부터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자, 다항식 a 더하기 2b를 해달래요. 자, a는 너고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아래에서 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4xy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은 자,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너 같은 경우는 일단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안 나눠져 있죠. 그럼 너를 먼저 싹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3x 더하기 2y 더하기 yi. 그러면은 이제 3x 더하기 2y가 실수 부분이 되고요. 더하기 yi. 너가 허수 부분이 되겠죠. 너가 1 더하기 2i다. 그러면은 너랑 같다고 1차적으로 해주면요. y가 2 나오고요. 그리고 너랑 너가 똑같은데 y가 2니까 3x 더하기 4가 1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1 나오고요. 자, 너랑 너의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래. 근데 일단은 너네 둘을 딱 봤을 때 확실하게 겹치는 게 3이죠. 그러면은 다른 원소는 5가 돼야겠구나. 그럼 a가 5네. 네. 자, 너 같은 경우는요. 자, 10p3은요. 3, 2, 1분의 19, 8이 아니죠? 바로 뭐예요? 쭉쭉쭉쭉쭉 뒤에까지 가죠. 제가 잠시만요. 헷갈렸어요. 10c3이 3, 2, 1분의 19, 8이고요. 여기다가 n을 곱해주고 그게 10p3. 10p3은 19, 8이죠? 그럼 너랑 너랑 약분이 되면 되니까 n은 너랑 똑같은 숫자인 6. 자, 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판별식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2차식이 쓰여져 있다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구할 수 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판별식이 0일 때는 뭐다? 중근. 이때로 실근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너는 해가 없,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실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근이 두 개인 거죠. 중근일 때는 접한다. 그리고 실근이 없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만약에 이 참수가 음수면은 어떤 식으로 된다? 이 참수가 만약에 음수면은 왼쪽으로 좀만 몰아놓고 음수일 때까지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다. 그럼 너가 허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자, 너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렇게 되죠. 걔가 음수다. 그럼 너가 64고요. 자, 우리 이런 거 방정식 어떻게 풀죠? 너를 인수분해 하면은 a-8, a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이거죠. 자,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고 걔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너의 두 근을 써주고 마이너스 8과 8 써주고 그 사이에 a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0보다 크다 그런다면은 작은 근보다는 작고 큰 근보다는 크다. 자, 이런 내용까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면은 a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자연수 a의 최대값은 7 되겠죠? 자, 이런 거 그때그때 필요한 거 있으면 멈춰놓고 필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너를 구하래요. 자, 우리 곱셈 공식부터 정리하고 할게요. 자, a 3승 플러스 b 3승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이고요. 너는요, a 3승 더하기 3ab에 a 플러스 b 플러스 b 3승이고요. 너는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너는요,
a 3승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에요. 여기서 싹 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너가 되고, 너랑 너는 요 부분이랑 요 부분만 바뀐다는 거 캐치를 좀 해줄게요. 자, 이걸 알고 있고 나한테 이걸 구하래. 그러면은 저거를 먼저 풀어주면은 너 곱하기 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너를 좀 제곱을 해볼게요. 자, 요 식을 제곱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4가 되고, ab가 3분의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3분의 2가 4예요. 그럼 3분의 2 넘어가면은 3분의 1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너는 2고 너는 너네 둘이 더한 게 3분의 14고 거기다 ab를 더하니까 3분의 1 더해주고 2 곱하기 3분의 15 해서 2, 5, 10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자, 요거 봅시다. 너무 쉬워요. 자, F3 쭉 4. F3은 4예요. 자, 요렇게 써져 있는 친구는 G 정의역 안에 F3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서 너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F3은 4고요. G3은 1이에요. 자, F3은 4고 G3은 1이야. 자, 그럼 또 F1, G4 구해보자. 자, F1은 따라가면은 5예요. G4는 따라가니까 3이에요. 그럼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자, 우리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일단은 평행이동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자,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다르죠. 자, 점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그대로 해주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점 x, y가 있어. 근데 얘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그대로 이렇게 더해주면은 됩니다. 근데 도형은 좀 다르죠. 자, 우리가 도형은 f의 x, y라고 표현하는데요. 너는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가 들어간다.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먼저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과 도형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대칭이동한다? 그러면은 y의 부호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뀌고요. 만약에 y축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원점 대칭을 한다고 하면은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내용들 먼저 쫙 필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필기했다고 가정하고 이거 지우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의 기본 꼴은요. 이것도 필기를 합시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너의 중심이 a, b고 자, 반지름이 r의 제곱이 아니라 r이었죠. 그럼 너는 중심이 지금 0,-4야. 자,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죠. 그럼 뭐다? x 대신에 x 플러스 4. 이거 부호 반대로 들어가죠. x 대신에 x 플러스 4 그리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y 마이너스 2 플러스 4의 제곱이 돼서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걔가 10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봤더니 뭐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 길이는 루트 10이죠. 근데 걔가 너랑 똑같대. 그럼 너를 좀 전개해달라 이런 말이죠. 그럼 너랑 너를 각각 전개해 볼게요. 너 더하기 너는 10이다. 먼저 너네들을 먼저 데리고 오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4y 더하기
상수 20은 10인데 10 넘어오면은 플러스 10 되겠죠? 는 빵. 그럼 A는 8, B는 4, C는 10이니까 정답은 20이 되겠다. 자, 연립방정식 너를 풀래요.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한 문자에 대해 정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넘기고 넘겨주면은 2x-1은 y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y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대신에 2x-1의 제곱은 5다. 이렇게 해주면은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제곱은 5 이렇게 되겠죠. 완전 제곱식 하는 거 까먹은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되겠고, 잠깐만요. 이거 제곱은 빼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너랑 같이 계산해주면은 너랑 너는 사라지고 너랑 너 계산하면은 3x 마이너스 1은 5 돼서 3x는 6이라서 x가 2 되겠죠? 자, x가 2가 되면은 y는 3 돼서 둘이 곱해주면은 6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연립방정식이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한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보자. 연립방정식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보자. 이런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혹은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은 곱하거나 나눈다. 여기까지 기록을 해둡시다. 자, 이거 볼게요.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좀 배워볼게요. 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또 점 x1, y1 사이의 거리는 l이라고 한다면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에 너를 여기다 대입을 그대로 한 값이에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꼭 해두고 필기를 해둘게요. 자, 필기했다 가정을 하고 봅시다. 자, 결국에 직선이 지금 원에 접한데 그럼 직선이 원에 접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림을 뭐 맞든 틀리든 일단 대충 그려본다면은 지금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은 거죠. 그죠? 요런 코스로 풀어주면 돼요. 자, 너 직선은 중심이 1,0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이에요. 자, 그럼 1,0과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그게 반지름과 똑같은 거죠. 그럼 거리는 루트에 1 더하기 4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요 직선식에다가 1,0을 대입해. 그러면은 1 더하기 0 더하기 5죠. 그럼 루트 5분의 6 나와서 5분의 6 루트 5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거리를 좀 활용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직선식을 원에다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둘게요. 자, 접한다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림, 두 번째는 자 식으로 푸는 건데 직선을 원에 대입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풀이를 이어가 주는 것이다. 자, 넘어갑시다. 자,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고, 자, A는 U의 부분 집합인데 홀수래. 그럼 A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1, 3, 5, 7, 9, 점점점점점에서 뭐 99까지 들어가겠고요. 자, B는 7의 배수래요. 그럼 7, 14, 21, 점점점에서 자, 마지막 7의 배수 뭐 98까지 들어가겠죠? 이때 A 합 B를 물어봤어요. 7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것들을 먼저 그러면 우리가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방금 말한 거는 A 교비고요. A 합 B는 둘의 겹치는 원소들을 뭐 포함하고 그 나머지 것들도 싹 다 넣는 거죠. 그럼 너는 앞에 것만 대충 쓰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 1, 3, 5, 7, 9,
11, 13, 14,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공식을 좀 알고 있냐면은 결국에 n의 n의 a 합 b는요 뭐예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의 a 교 b다. 요거 우리가 잘 외워놨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na는 개수가 몇 개예요? 1부터 99까지니까 50개죠.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에서 절반이니까 뭐 홀수니까 50개다 라고 해도 되고요. 뭐 각자 좀 세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 어렵다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100까지 7의 배수는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14까지 가니까 14개예요. 자, 그리고 둘이 겹치는 거는요. 7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거니까 뭐 7, 21, 그 다음 뭐 35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냥 좀 세볼까? 자, 14를 더하면은 63, 14를 더하면은 77, 14를 더하면은 91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럼 너랑 너랑 더해서 7을 빼주면 되니까 64 마이너스 7 해서 57이 정답 되겠죠? 자,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 기억하죠? 혹시 모르니까 써볼게요. 점 x1, y1 그리고 점 x2, y2 사이의 거리는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두 점이 뭐 이렇게 y좌표가 똑같다 그러면은 그냥 x좌표의 차이가 거리가 되겠고요. 역으로 만약에 두 점에 잠깐 내가 말을 방금 잘못한 것 같은데 두 점의 y좌표가 똑같으면은 x좌표의 차이가 거리가 되겠고 이렇게 x좌표가 똑같으면은 y좌표의 차이가 거리가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요거를 살짝 빼놓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봅시다. 자, 일단 세 점 얘기하니까 뭐 찍을 수 있는 건 좀 찍어볼까? 자, 마이너스 2,0 그리고 0,4 그리고 a, b를 꼭 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근데 AC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대. 그럼 뭐 대충 이런 위치 어딘가에 C를 잡아볼 수 있겠지. 그리고 AC랑 BC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은 일단 저거를 좀 공식으로 써보면은 자, 루트에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게 너 거리고요. 그 다음 너 거리는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자, 어차피 둘 다 루트 있으니까 양변에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풀어주면은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양변에 날려주고 자, 양변에 4씩 먼저 나눠주자. 그럼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B 더하기 4다. 그러면은 자, 상수는 오른쪽으로 문자는 왼쪽으로 몰아주면은 A 더하기 2B가 3이다. 이런 결과 얻어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썼고 그리고 ABC의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자, 무게중심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자, 무게중심은요. 그냥 3분의 x 좌표 합, 3분의 y 좌표 합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 둡시다. 그럼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대. 그럼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일단은 너의 y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x좌표가 0이래요. 그럼 그 말뜻은 너랑 합해준 다음에 0으로 나눈 것이 0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0 더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a가 2라는 거네. 그럼 a가 2라는 사실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2 더하기 2b가 3이니까 2b는 1이 돼서 b는 2분의 1 되겠죠. a는 2고 b는 2분의 1이야. 그럼 둘이 더하면은 정답은 2분의 5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봅시다. 자,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자, 우리 이차함수를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은, 자, 최고차항 곱하기 x 마이너스 뭐 b의 제곱 플러스 c 뭐 요런 식으로 이차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통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너는 꼭지점이 b, c고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고 이렇게 생겼을 때는 최대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 알고 있죠. 자, 너를 보니까 x가 1에서 최대값 9를 간대. 근데 우리가 이 그림 보면 결국에 어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지는 곳은 어디예요? 꼭지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가 결국에는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는 건데, 너가 1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는 거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꼭지점이 1,9다. 그럼 너의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로 두면은 y는 a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9고요. 너가 최대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좌표가 1,9인 거야. 그럼 최대값을 가지려면은 a가 일단 음수여야만 하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곡선 y는 fx에 접하고 직선 너랑 평행한 직선의 y좌표는 9래요. 자, 일단 너랑 평행하대. 그러면은 너가 y는 2x 더하기 1이니까 너랑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2일 거야. 근데 요놈의 직선은 y절편이 9래요. 아, 그럼 너랑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2고 y절편은 9야. 그럼 저기서 말한 직선은 y는 2x 플러스 9가 될 텐데, 너랑 뭐래? 이 y는 fx랑 접한대. 근데 아까 내가 원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접한다 그럼 뭐야? 연립을 하고 정리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그럼 너랑 너를 먼저 연립을 해볼게요. 그럼 y를 빼고 뭐 식끼리 같다 라고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고요. 너를 잘 정리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된다를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플러스 9 지워주고요. 너 전개하면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는 2x다. 자, 왼쪽으로 넘겨오면은 a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이다. 그럼 ax제곱, 자, x로 묶어주고 싶은데 마이너스 하나 빼주면은 2a 플러스 2의 x 더하기 a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여기 있는 2를 앞으로 빼줍시다. 이유는 어차피 판별식 쓸 거니까. 자, 우리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도 있지만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도 기억하죠? 자, b'은 여기서 뭐였다? 2분의 b였다. 그럼 여기서 너가 b니까 2분의 b는 마이너스의 a 더하기 1이죠. 그럼 걔를 제곱하면은 어차피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고요. b'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ac가 너랑 너 곱한 거죠. 요거를 한 게 0이다. 그럼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2a 더하기 1이 0이다 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나오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f2를 구하라니까 너가 fx죠? f2는 뭐가 되겠다? 여기다가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9니까 2분의 17 이렇게 나오겠다. 네. 그 다음 넣어볼게요.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무엇이니? 물어봤습니다. 먼저 너를 풀어주면은 x-6에 x 플러스 2는 0으로 빠르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 그럼 너는 x가 마이너스 2랑 6이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p는요 누구랑 누구다? 집합으로 표현한다면은 마이너스 2랑 6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너가 넣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필요 조건이면은 P가 Q를 먹어버린다. 이거였죠? 그죠? 그리고 이 not P라는 거는 너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면 되고, 집합으로 봤을 때는 뭘로 보면 된다? Q의 여집합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너 같은 경우는 Q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not Q를 써보자. 그럼 not Q는 너에 대한 부정이니까 저 부등식을 자, 반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반대로 돌려주기도 하고, 원래는 등호가 없었으니까 등호도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값 x-3이 k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절대값 x-3이 k보다 작거나 같대요. 누가? not q가요. 그럼 너는 어떤 식으로 풀리는 거죠? 잘 봐. 너는 어떤 식으로 풀리냐면은, 우리가 사실 요거는 조금 쉽게 할 수 있거든. 잘 봐.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x가 -3과 3 사이다 라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느낌으로 너도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이 친구가 k보다 작거나 같고 -k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되고, 그럼 x의 범위가 3 플러스 k부터 3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너가 not q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P가 너에다가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는요, 결국에 어떤 3을 경계로 해서 3-K와 3 플러스 K가 있을 때 이 범위 안에 -2랑 6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가 최소 뭐 이런 느낌으로 돼야 되죠. 그럼 -2랑 너네 둘 사이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기본적으로는 3-K가 -2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되겠죠. 또 6도 3 플러스 K보다 작아야 돼.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너랑 너를 넘기고 넘겨주면은 요렇게럼 되겠고, 여기서도 요렇게럼 되겠죠. 그럼 둘을 합쳐주면은 뭐야? 둘을 합쳐주면은 K가 결국에는, 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겹치는 범위는 결국에 너란 말이야. 그래서 K의 최소값은 5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뒤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4점짜리 좀 쉬운 것만 좀 볼게요. 자, 3점 너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첫 번째, 5A랑 5B가 수직이래. 자, 5는 원점이죠. 그러면은 5A의 기울기는요, 이렇게 되니까 너네 둘 사이 기울기는 1-0분의 3-0에서 3 되겠고요. 자, 5랑 B 사이의 기울기는요, 마찬가지로 A분의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너랑 너가 수직이래. 자, 수직이다. 그럼 뭐죠? 기울기 곱이 -1이죠. 그럼 A분의 5에다가 3을 곱한 게 -1이다. 그럼 A분의 15가 -1이니까 A는 슉슉 적당히 해주면은 -15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B랑 C가 직선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요. 자, Y는 X의 대칭이다 하면은 우리가 역함수도 떠올려 볼 수가 있고, 뭐 지금은 근데 점이니까 점에선 서로 대칭이다 그러면은 뭐요? 너랑 너의 XY를 거꾸로 돌려준 게 너가 된다. 그게 바로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보니까 너가 -15,5야. 그럼 너가 대칭이 되려면은 C는 뭐가 돼야 돼? 5,-15가 돼야겠죠? 그죠? 자, AC의 Y절편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직선 AC의 기울기를 좀 구해봅시다. 자, A가 이렇고 C가 이래요. 그럼 AC의 기울기는 너에서 너 X좌표 뺀 게 5 빼기 1이고, 그 다음 -15에서 3을 빼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기울기예요.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는지 기억나나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이고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의 x-a 플러스 b로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방금 구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9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자, 점은 a나 b 둘 중에 아무나 쓰면 되는데 1,3을 갖다 쓸게요. 그럼 x-1 더하기 3. 자,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인 거 주의해야 돼요. 그럼 너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x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6 돼서 2분의 15. 그럼 너가 y절편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답 구해볼 수가 있겠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계속 필기하면서 듣고 계셔야 돼요. 자, 유리함수가 나와서요, 오랜만에. 자, 유리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점근선이었죠. 자, 유리함수가 y는 x-a분의 k 플러스 b라고 만들어진다면은 너의 점근선은 x는 a 그리고 y는 b였죠. 그리고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갈라지는데, 자, 이렇게 x는 a가 있고 y는 b가 있을 때 결국에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멀어진댔죠. 어디서? 이 대칭점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멀어진다. 그리고 k가 양수일 때는 요렇게 그려지고요. 또 k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대칭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로 나눠진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둘게요. 자, 필기를 좀 했다고 가정하고 지우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점근선이 누구랑 누구래? 2랑 1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x-2 플러스 1 되니까 요렇게 되고요. 그럼 너의 교점이 2,1 되겠죠. 그죠? 근데 k가 음수래. 그럼 너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질 겁니다. 점근선이랑 달랑말랑 하면서. 자, 근데 너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지.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알고 싶으면은 y에다 0 넣으면 되죠. 그럼 y에 0 넣으면은 이렇게 되고, 요거를 풀어주자. 그럼 플러스 1을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k다. 그럼 마이너스 x는 k 마이너스 2고 x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y가 0이었을 때 x가 저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고요. 마찬가지로 x에다가 0 넣어주면은 y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나오죠. 그러면은 b가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b 좌표까지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그림이 거의 필요가 없었네요. 하지만 중요하니까 그림은 좀 그려줄 줄 알아야 되고요.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대. 자, 여기다 별표 칠게요. 자, 한 직선 위에 있다 하면은 뭐다? AB 기울기랑 BC 기울기랑 AC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셋 중에서 어떤 두 개를 잡아서 둘이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봅시다. 우리가 A좌표, B좌표 이렇게 구했고요. C좌표는 2,1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림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먼저 A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자, AB 사이의 기울기는 자, 너에서 너의 좌표를 빼주면은 뭐 이렇게 되겠고, 너에서 너를 빼주면은 2분의 k-1 되겠죠? 자, 요 기울기랑 그 다음 너랑 너 사이 기울기로 갈게요. 자, 너에서 너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k 분의 너에서 너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플러스 만들어주면은 k분의 1 되겠죠? 그럼 너를 x자로 곱해주면은
너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k 지우고요. 2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k 제곱이 4니까 k는 뿔망인데 문제에서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이번엔 연립부등식이 나왔어요. a가 음수래. 자, 우리 요런 스타일의 부등식은 좀 어떻게 풀어주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니다. 너를 좀 그냥 편하게 갈게요. 너를 완전 제곱식을 풀어주자. 이렇게 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데 너 인수분해 하면은 요렇게 되죠. 그럼 너의 두 근이 x가 0이랑 2a인데 a가 음수래. 그럼 2a가 더 작겠지. 그럼 너의 해는 2a부터 x 그리고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 친구도 일단은 뭐 좀 정리해 줄 거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다 데려오면은 x제곱 마이너스의 a 더하기 1의 x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 그럼 너는 마이너스의 a랑 마이너스 1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a랑 그러면은 너의 두 근은 a랑 1이야. 근데 a는 아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너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연립부등식이니까 너랑 너의 겹치는 범위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너랑 너의 겹치는 범위는요. 자, 이런 식이겠죠?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만약에 a가 음수니까 여기 a가 있으면은 이 a는 여기 있겠지. 그러면은 한 놈은 범위가 지금 요렇게 된 거고 한 놈은 범위가 요렇게 된 거야. 그럼 겹치는 부분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a부터 0까지가 겹치는 범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랑 똑같대. 그러면은 b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되고 b가 a랑 똑같으니까 a도 마이너스 1 돼서 둘이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18번은요 굉장히 마른 긴데 천천히 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수학 과목 3개랑 중요한 것만 밑줄 칠게. 수학 과목 3개랑 과학 과목 4개를 선택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대요. 자, 7개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하세요. 자, A랑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한대요. 수학을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 총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싹 다 수학을 할 수도 있겠고 수학 하나 과학 2개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에서 결국에는 A랑 B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는데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자, A랑 B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일 때랑 과학일 때로 나눠보죠. 자, 1번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일 때. 근데 각자 일단 하나의 수학 과목을 포함을 하죠. 그러면은 수학 과목 3개 중에서 뭘 선택할지 하나 정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수학 과목 하나를 제외하고 나서 남은 과목이 총 6개야. 그러면은 이제 A랑 B가 결국에는 둘 다 3개씩 골라야 되니까 자, 나머지 6개에서 A가 2개를 고르면은 6시2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나머지 4개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한대. 뭐야? 4개 중에 2개 선택한대요. 그럼 가에 들어갈 거는 4시2 해서 6 될 거예요. 6 나오기 쉽죠? 그 다음 필요 없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 자, 과학이 4개였으니까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 일단 6개의 과목이 있는데 A랑 B가 각각 수학 과목을 1개 이상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경우를 좀 2가지로 나눴대요. 첫 번째, A, B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 과학 4개 중에서 하나를 공통으로 선택했으니까 남은 게 수학 3개, 과학 3개지. 그지? 그러면은 자, A가 먼저 수학 셋 중에 하나
과학 셋 중에 하나 선택하고 B는 수학 둘 중에 하나, 과학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자, A랑 B 중에서 한 명은 수학을 2개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하나랑 과학 1개를 선택한대요. 그럼 어떤 한 명은 이렇게 되고 어떤 한 명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먼저 A한테 물어보자. 자, A야. 너는 수학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수학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럼 일단 A한테 선택지가 2개니까 기본적으로 2 곱하기 들어가 준 다음에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A가 수학 2개를 선택하고 B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할 때를 구해볼게요. 그럼 A가 수학 2개를 선택하면은 자, 수학 3개니까 셋 중에 2개 골라 곱하기 자, B도 지금 A가 수학 3개 중에 2개를 골랐어. 그럼 B는 자동으로 남은 수학 1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과학 셋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A가 수학 2개, B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일 텐데 둘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너는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9, 2, 18 이렇게 될 거예요. 뭐야? 그럼 6이랑 14랑 그냥 더하면 되죠? 어라? 침착하자. 아, 제가 바보네요. 가에서 결국에는 A도 6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B도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6시 2랑 4시 2를 곱해줘야 되네요. 그럼 15 곱하기 6이니까 90 되겠고요. 90에다가 18을 더해주니까 정답은 108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자, 2랑 5 사이의 범위에 있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라고 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실수라고 한다면은 이 범위에 있는 어떤 하나의 숫자라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일 때는 뭐다? 하나만 성립해도 참 모든 실수일 때는 저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가 가능해야겠지만 어떤이라는 거는 단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시 말해서 2부터 5까지의 범위랑 이 너 범위에 있는 숫자랑 단 한 점이라도 겹치는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봅시다. 우리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너는 이차함수죠?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꼭지점 혹은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너를 갖다가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좀 고쳐주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너는 꼭지점이 자 4,n-16이고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는 친구예요. 근데 너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요 근이랑 요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이하 베타 이상이 되겠죠? 그럼 이 알파 이하 베타 이상이랑 2부터 5까지가 겹치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 알파랑 베타는 너의 근이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은 너의 꼭지점이 지금 4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4란 말이야. 그럼 이 알파랑 베타는 4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균일할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말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수직선에 표현해보자면은 자, 2부터 5까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4가 있는데 이 4를 기준으로 알파랑 베타가 똑같이 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 베타가 있고 알파가 있는데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 근데 너의 근은 베타 이상 알파 미만이래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 범위랑 요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된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n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자, 지금 이 꼭지점에서 n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점의 y좌표를 맞고 있어요. 그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식으로 돼?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알파랑 베타가 4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좁아질 거고요. n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두 근이 4로부터 멀어진 거리가 4로부터 멀어진 거리가 아니라 4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말을 못하네. 그럼 n의 최소값을 원하니까 결국엔 너가 알파랑 베타가 4로부터 얼마나 떨어질 수 있니? 이건데 우리한테 지금 핵심은 뭐라고? 이 검은색 범위랑 빨간색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고. 근데 지금 4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너네들이 멀어지는 그림에서 겹치는 부분이 최소한으로 생기려면은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가 여기 위치에서 너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가 되고 베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가 돼서 6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이 빨간색 범위랑 이 검은색 범위에 겹치는 부분이 여기 딱 하나 생기면서 어쨌든 문제에서 말한 저 부등식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두 근이 2랑 6이 될 때 이거를 원하는구나. 그럼 너의 두 근이 2랑 6이 될 때를 원한대요. 그럼 두 근의 곱을 적용시켜주면은 2, 6, 12가 되겠죠? 자, 우리 하나만 더 리마인드 합시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b였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여기 아래에 쓸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거 까먹었으면 적어둡시다. 자, 요거는 패스할게요. 그리고 21번도 그냥 화끈하게 패스를 해버리고 일단 객관식은 이렇게 맞춰볼게요.